자, 이번 시간 우리 신사고 국어 2-2 과학연구의 자유와 규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글인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가볼게요. 자, 제재 속에 보면요. 과학연구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쟁점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연구에 대해서 자유를 줘야 할 것인가, 규제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건데, 그럼 정확한 쟁점은 뭐냐? 쟁점은 과학 연구에 이 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학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가, 과학 연구의 자유를 줘야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쟁점이겠죠. 자, 이 글에서는 과학 연구의 자유에 대한 입장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냐,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썼겠지. 과학 연구 자유에 대한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지에 대한 대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을 읽어서 사회 문학적인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생각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과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의 의견을 공유해 보면 되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재간. 자, 논설문입니다. 예, 논설문은 일단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글이죠. 자, 논설문 뭐라고요? 일단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글입니다. 자, 다음에 예증적, 그 다음에 과학적입니다. 예증은 이제 예시를 통해 증명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 과학적이다. 제재는 과학 연구의 자유, 그죠? 그래서 쟁점은 과학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특징입니다.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 안 된다라는 대립적 입장의 주장과 논거를 제시해, 논거가 근거예요. 그래서 대립하는 입장의 주장과 논거를 제시해야 되고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입장과 관련된 사회 역사적 배경의 변화를 제시했다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입장과 관련된 사회 역사의 배경의 변화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과거에는 과학 연구의 자유를 허용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 막 되게 많이 있게 자유를 주었던 입장이라면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상반된 주장을 절충했다. 절충이라는 단어 되게 중요하죠. 상반된 주장을 절충해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해서 과학 연구의 자유는 무한정 줘야 된다, 이거라면 안 된다,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있다면 이걸 절충해 어느 정도는 규제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주는, 이렇게 해서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입니다. 과학 연구 자유에 대한 상반된 입장, 찬성과 반대겠죠. 자, 서론 가볍게 그냥 읽어봅시다. 인간 배아 복제에 관한 찬반 입장과 그 논란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과학 연구 자유에 대한 쟁점을 얘기하네요. 이런 예를 통해서, 그죠? 쟁점을 던졌고요. 본론은 뭡니까? 과학 연구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입장, 그 다음에 제한해야 된다는 입장의 대립 얘기했고요. 마지막 아까 선 얘기했죠? 자유도 어느 정도 보장하고 규제를 적절히 조화시켜가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콜 절충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지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뭐 아까 전에 서론에서 배아 복제인가 인간 배아 복제가 나오고 했으니까 나와야겠죠? 갑니다. 1996년 7월 5일 세계 최초로 복제된 포유 동물인 돌리가 태어났다. 자, 돌리는 포유 동물입니다. 돌리는 다 자란 양의 체세포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복제 만든 양입니다. 자, 돌리는 양의 체세포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복제해서 만든 양이니까 그냥 양입니다. 그죠? 뭐 어렵진 않죠? 자, 이후 돌리를 생산한 기술을 응용하여 인간의 유전자를 지닌 폴리와 몰리가 탄생했다. 야, 이건 좀 특이하다. 그죠? 돌리는 양의 유전자를 채취해서 만든 양이야, 그지? 근데 폴리와 몰리는 인간의 유전자를 채취해서 만든 양이야. 괜찮니? 이것도 양입니다. 폴리와 몰리. 폴리와 몰리는 사람에게서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 생산 유전자를 추출해 양의 젖 생산 유전자에 이식하여 젖에서 혈우병 치료제를 생산해 만든 양이다. 와, 어렵네, 그지? 뭐라고요? 폴리와 몰리는 사람들에게서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 생산 유전자를 추출해
피를 응고시킨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양의 젖을 생산하는 유전자에 이식하면 양의 젖에서 뭐가 나옵니까?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이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그게 바로 뭐야? 혈우병 치료제인가 봅니다. 그럼 혈우병은 결국 무슨 병입니까? 피가 계속 흐르는 병 아닐까? 왜요, 선생님? 야, 혈우병 치료제가 뭔데? 여기서 얘기했잖아.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이 필요했던 거 아니야? 다시 얘기하면 여기 어이풀이 조그만 상처에도 쉽게 피가 나고 잘 멎지 않는 유전병이잖아. 그러니까 혈우병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피를 빨리 응고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 그지? 일반 사람들의 몸에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 생산 유전자를 뽑아서 일반 사람들 몸에서 뽑아야겠지? 혈우병 걸린 사람은 이게 별로 없겠지. 그래서 일반 사람 못 뽑아서 양의 젖 생산 유전자 이식하면 양의 젖에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이 섞여 나오겠지. 그래서 그 젖을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쉽게 먹어도 되겠지. 먹으면 어떻게 해? 양 우유를 먹는 거지. 거기서 혈우병 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해 만든 양들입니다. 그래서 그 폴리와 몰리의 젖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우유. 나오는 우유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이 들어있다 이거지. 자, 유전자 복제 기술을 만든 이들 양은 폴리와 몰리죠. 동물 복제를 이용해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자, 시험 문제. 폴리와 몰리의 의의를 말하시면 뭐랍니까? 동물 복제를 이용해 뭐라 그래요? 동물 복제를 이용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적어야겠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이죠. 이후 동물 복제에 관한 실험과 시도들이 더 막 너도 나도 해. 그래서 인간 복제 실험에 대한 문제. 이제는 인간을 복제하는 거야. 어우야. 인간 복제 뭐야? 인간의 유전자를 뽑아서 밖에 실험실에서 유전자를 어떻게 배양해서 인간을 만드는 거죠. 이러한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봐봐. 양의 유전자로 가지고 만든 양이었다면 이 양이 바로 뭡니까? 돌리입니다. 괜찮습니까? 돌리라면 그 다음에 발전한 게 뭡니까? 인간의 유전자를 어디에 이식시켜서? 양에 이식시켜서. 적지 마세요 이거. 그냥 줄거리만 이해하신 겁니다. 양에 이식시켜서 뭘 만든 뭐야? 양을 만들었고요. 그죠? 이제는 세 번째는 인간의 유전자를 채취해서 만든 인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너희들 예전에 선생님이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한 13년 전 그냥 한 10년 전에 하자. 옛날 10년 전쯤에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어서 아일랜드. 와, 그거 엄청나 선생님 충격적이었거든. 거기서도 이제 인간의 유전자를 뽑아서 인간을 만들어. 그럼 똑같은 인간일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유전자를 뽑아서 선생님을 똑같이 만들어. 선생님을 나의 유전자로 뽑아 만든 그 인간을 어디 교도소 같은데 교도소보다는 그들이 만든 세상에다 넣은 다음에 내가 아플 때마다 걔를 죽여서 걔의 어떤 장기를 꺼내서 나한테 이식시키는 거야. 와, 이제 그게 될까? 아무튼 갑니다. 이후 했다 이거야. 이 논쟁의 이면에는 중요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데 바로 이제 뭐 나옵니까? 쟁점 나옵니다.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 별표. 이게 바로 이 글 전체의 뭡니까? 이 글 전체의 쟁점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과학자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냐? 이거 외워야 합니다. 이 글의 핵심이에요. 어디까지 해야 되냐? 그냥 인간 유전자를 뽑아서 인간을 만들 수 있게 해야 되냐? 그럼 너무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복제 실험에 관한 논쟁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쟁점입니다. 그 쟁점 뭡니까? 과학자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냐?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가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얘들아,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문단별 소 주제는 무조건 시험 문제 냅니다. 담 가에서 마 문단까지의 소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냅니다. 외우시면 좋겠죠? 그래서 동물 복제가 사회에 미친 영향,
그리고 복제 연구에 관한 논란의 핵심 쟁점을 던졌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자, 생명과 관련된 대부분의 과학자들, 과학자 동그라미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연구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 주장한다. 그래서 생명과학과 관련된 과학자들은 그냥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그냥 자유를 보장하자 이겁니다. 과학의 발전은 인위적으로 사람의 일부러 막으면 안 되고 과학자의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같은 입장에서는 인간 배아 복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그 기술을 발전 응용하면 근거죠. 근거.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화 1번. 암과 같은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화 2번.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막으면 안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죠? 자, 여기까지 뭡니까? 과학자 연구의 자유를 허용하자라는 과학자들의 주장과 그 근거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허용했을 때 난치병을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 과학 경쟁 기술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비판하는 사람들, 자, 주장을 비판하는 사람들 이건 네모칩시다. 그럼 얘는 당연히 누굽니까? 얘들은 어떻게 규제를 해야 한다 이거겠죠? 인간 배아 복제가 복제가를 초래할 수 있는 연구에 엄격한 규제를 가자. 한마디 뭡니까?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규제하자 이런 거죠. 이들은 인간 배아 복제가 엄연한 생명체인 배아를 조직하고 실험하는 죽이는 비도덕적인 행위다. 동그라미 1번. 뭐다? 인간 배아 복제는 엄연한 생명체인 배아를 조작 실험하고 죽이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수반한다. 그죠? 그래서 연구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뭡니까?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 본다. 아울러 이들은 만약에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한다면 결국은 이제는 인간 개체 복제, 즉 인간 복제까지 나아가게 되게 될 거야. 동그라 2번. 그러면 인간 복제까지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 근거죠. 그래서 사전에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여기까지 나달라고 좀 중요하네요. 뭡니까? 인간 복제가 아닌 인간 배아 복제 연구에 대한 찬반 입장과 각 입장의 논거 이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찬성하자. 그 근거로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높일 수 있다. 반대, 비판한다. 즉 규제해야 한다. 그 근거로 인간 배아 복제가 엄연한 생명체인 배아를 조작 실험하고 죽이는 비도덕적 행위다. and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하면 결국 인간 복제까지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이거지. 자, 이상에서 살펴본 같이 생명 복제를 둘러싼 논쟁의 이변에는 결국 연구의 자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다시 1번 문화 돌아와서 과학자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가에 쟁점이 자리 잡는다. 이처럼 과학 연구의 자유 한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논란거리다. 그래서 중요한 논점으로 다뤄져온 연구의 자유 한계의 설정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문단별로 정리해서 꼼꼼하게 이해합니다. 우리 지금 수능 보는 게 아니라 내신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학문이 연구를 하는데 일체 외부 간서로부터 자유로울 때 잘라 한마디로 뭡니까? 규제가 없을 때 똑같은 말이죠. 자유로울 때니까 결국 외부로부터 규제가 없을 때 진리에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다는 믿음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한마디로 규제를 하지 말자라는 쪽의 입장인 것 같죠?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자, 20세기 중반 우리 선생님은 아까 전에 우리 그 앞에 이론에서 앞에서 이제 뭡니까? 여기 어디 있지?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치 얘기한다 했죠? 그래서 이제 20세기 중반에 어떤 입장인지 보겠습니다. 과학자 공동체는 과학자 공동체 동그라미 치고요. 자율성을 바탕 운영됐다. 20세기 중반까지는 과학자들한테 과학의 자유를 완전히 존중해 줬죠. 과학자들이 연구를 만끽할 수 있어야
과학의 진보가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유지됐다. 과학은 성격상 사회로부터 분리된 중요한 말입니다. 사회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자유를 주는 거지. 야, 사회에 속해 있으면 그 사회의 법과 질서와 제도에 영향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과학은 언제? 20세기 중반까지 그 사회로부터 분리된 특수한 영역으로 객관적인 진리 탐구를 주된 활동으로 삼기 때문에 사회와 무관하고 따라서 사회 통제에서 벗어난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과학 공동체의 전통적인 믿음이었다. 언제까지? 20세기 중반까지 과학은 자유로워야 한다. 그죠? 사회와 분리된 특수한 영역이다. 객관적 진리 탐구를 주된 활동으로 삼기 때문에 사회와 무관하고 사회 통제에서 벗어난다. 고로 과학자들의 과학적 연구에 엄청난 자율성을 줘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핵심 정리입니다. 인간 복제에 대한 논쟁 이면의 자료적인 쟁점, 인간 복제 실험 찬성, 허용해야 된다. 반대, 규제해야 된다. 거의 자리 잡은 쟁점, 과학자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까? 이겁니다. 상반된 입장의 주장과 논쟁. 자,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첫 번째 뭐라 했죠? 불치병, 난치병 치료할 수 있다. 과학기술 경쟁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반대, 규제해야 된다. 그거 뭡니까? 인간 배아 복제도 어쨌든 생명체를 죽이는 비도덕적 행위다. 그 다음에 또 선생님 뭐라 그랬죠? 아까 하나 더 결국은 인간 복제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20세기 중반까지의 과학 공동체 전통적 믿음 뭡니까? 당연히 연구의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 그래야 과학 진보가 이룰 수 있다. 과학은 사회로부터 분리된 특수한 영역이다. 사회와 무관하다. 고로 사회 통제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좀 이따 살짝 물어볼게요. 과학 공동체의 자율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과학과 사회, 일종한 사회 계약이 맺어진다. 자, 사회 계약이 맺어진대요. 20세기 중반부터 이제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사회 계약이 맺어지는데 그 사회 계약은 바로 뭐냐? 사회 계약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국가는 과학이 사회의 기관이었던 기관 뭡니까? 여기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었던 이런 뜻입니다. 농업, 의료, 군사 부문의 성장, 즉 전반적인 공공의 이익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다시 뭐라고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가는 과학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에 이익에 극대화될 것을 기대하며 과학을 지원해주고 과학 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취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옛날에는 어땠다? 과학에 엄청난 자유를 부여했다. 이를 과학과 사회의 1차 사회 계약이라고 했다. 그래서 1차 사회 계약의 주된 내용은 뭡니까? 과학에게 과학자의 연구에 엄청난 자유를 부여하자. 절대 규제하지 말자 이거죠. 국가가 과학 연구를 규제하지 않고 오로지 지원만 해서 과학 연구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면 전반적으로 공공이익에 극대화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1차 사회 계약에 따라 2차 세계대전 전후 미국의 과학자 공동체는 국립과학재단 뭐라고요? 국립과학재단 그 다음에 국립보건연구원 등의 정부 기관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겠다. 왜요? 규제가 없으니까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지.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서구 선진국들도 보편적 현상이었다. 여기까지 1차 사회계약의 체결과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과학에 뭘 줘라? 엄청난 자율성을 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엄청난 연구비도 주고 왜 그러냐? 과학이 발전하면 전반적으로 공공이익에 극대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학문 연구의 자유를 헌법을 인정한다. 학문과 연구의 자유를 헌법을 인정한대요. 대부분에서는요. 그에 따라 기본적으로 학문 및 연구 자유에 대한 외부적 규제를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문의 자유를 헌법 보장하죠. 그죠? 너희가 공부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막지 않잖아. 그지? 헌법 2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헌법에 나왔네요. 학문의 자유를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 헌법의 근거 뭡니까? 그래서 어때? 과학 연구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여기서 학문의 자유는 연구 대상의 선전, 방법, 연구 내용, 연구 시기, 연구 장소 결정 등과 관련된 연구의 자유를 포괄한 범주다. 오케이. 학문의 자유에 대한 이 헌법 조항은 학문 활동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을 뭐예요? 의미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학문 활동이란 기본적으로 인간 정신의 자유로운 추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학문을 수행하는 개인의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책임을 핵심으로 한다. 그래서 헌법이라는 어떤 이 문단은 결국 헌법이라는 조항을 통해서 뭐합니까? 과학에게 과학자 연구에 자유를 줘야 한다라는 근거로 헌법을 제시했습니다. 즉, 이 헌법 조항은 1차 사회 계약의 어떤 그거를 이제 좀 더 그거를 이제 그거의 신뢰성이죠. 그래서 1차 사회 계약을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만드는 조항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뭡니까? 결국 과학자들의 과학 연구에 대해서 자율성을 엄청나게 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반대가 나오겠죠. 정말 연구의 자유는 무제한 보장돼야 될까? 혹은 과학 연구 때문에 위험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과학의 진보를 위해서 그냥 그 연구를 허용해야 할까? 이렇게 질문을 얘기했죠.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많은 법학자들은 자, 입장이 다르겠죠. 아까는 뭡니까? 과학자 공동체였다면 이제는 법학자들이죠. 야, 아무래도 과학자 공동체들은 자기들의 어떤 영역이니까 자유롭게 해달라 이거고 법학자들은 사회학자죠. 사회학자. 연구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왜 보장받아야 합니까? 헌법에도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연구의 자유가 무작정, 무제한으로 보장될 수는 없다라고 말한다. 연구의 자유라는 가치는 다른 모든 가치를 희생하면서까지 보장돼야 하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이유야. 오케이? 즉, 연구의 자유도 생명, 신체, 자기결정, 인간 존엄성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 보장돼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법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연구의 자유도 다른 어떤 가치와 대등하다. 근데 다른 가치를 희생해서까지 연구의 자유를 주는 건 안 된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다른 가치, 다른 것들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과학 연구의 자유 제한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핵심 정리 가볼까요? 1차 사회계약 뭡니까? 과학자 공동체 자율성에 대한 인식 확산되고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1차 사회계약을 맺었는데 그냥 국가가 과학이 공공이익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그냥 자유를 규제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막 돈도 주고요. 자율성을 존중하죠. 그래서 연구비도 주고 이렇습니다. 그 이제 또 그런 어떤 그 과학의 자율성에 대한 거는 헌법에도 나왔대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인간 정신의 자유로운 추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요. 국가 권력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다. 그래서 과학 연구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헌법 조항으로 쓰이고 있죠. 근데 이제 법학자들은 다르다 이거지. 과학의 연구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받는 기본권이다. 왜? 위에서 헌법에서도 얘기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하면 안 된다. 그죠? 다른 가치를 희생하면서까지 보장되는 절대 가치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연구의 자유는 생명, 신체, 자기결정,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만 보장돼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규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장합니다. 단 다른 가치를 희생하면서까지 보장하진 않는다 이거죠. 자, 마지막 문단 가야겠죠. 자,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그래서 이제 20세기 중반이 지났습니다. 이성과 진보의 화시라 믿었던 과학이 원자폭탄 같은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고 인간 소외나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해서 과학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이제 해야 된다는 주장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바로 뭡니까? 제2차 사회 계약이 새롭게 맺어지게 된 겁니다. 괜찮습니까? 제2차 사회 계약이 맺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2차 사회 계약은 당연히 좀 규제하자 이런 얘기겠죠. 왜? 과학이 이성과 진보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라 믿었는데 그것 과학으로 인해서 원자폭탄 만들어서 막 일본 한 대 맞고 살상무기 만들고 환경 파괴의 어떤 주범이 되니까 이제는 좀 규제를 하자라는 규제 필요성이 주장된 거죠. 2차 사회 계약이란 산업협동이라는 과학의 산업화와 상품화가 가속되는 거다. 무슨 얘기일까? 이 새로운 사회계약 이퀄 2차 사회계약 하에서는요. 대부분의 과학 연구활동은 산업적 이윤 증대와
국가 경제적인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제고받았어. 그러니까 인간 배아 복제 이딴 거 말고 우리 경제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만 지원을 받은 거야. 산업적인 이윤 증대. 그러니까 뭡니까? 로봇을 만들어서 뭐합니까? 더 많은 제품을 회사에서 빨리빨리 만들게.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경쟁력이 점점, 경제적인 경쟁력이 점점 세지게, 그런 한에서만 지원받았어. 한마디로 뭐야?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어떤 쪽에서만 과학이 지원을 받은 거죠. 그 결과 한편으로는 연구에, 자, 그 결과입니다. 2차 사회 계약을 통해 일어난 일이죠. 동그라 1번, 연구의 비밀주의가 커졌다. 그죠? 동그라 2번, 다른 한편으로는요, 과학 연구 활동이 수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는 거대한 연구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2차 사회 계약과 관련하여 나타난 새로운 과학 연구의 경향입니다. 내가 너희들이라면 A4 용지에다가 1차 사회 계약, 2차 사회 계약을 따로따로 적고 그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생긴 일들을 난 아래다 열거하면서 필기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그에 따라 개별 과학자들은요, 동그라미 어떻게 됩니까? 복잡하고 거대한 연구 과정 속에서 극히 일부분만 담당하게 되어 전체 연구 내용을 파악하고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됐다. 한마디로 뭡니까? 규제를 하다 보니까 과학자다가 전체 그 하나의 어떤 과학의 발전을 알지 못하고 일부분의 역할만 하게 된 거지. 또한 지원받기 위해서 실험 과정과 방법 결과를 조작하는 비윤리적인 연구 부정이 나타났다. 이거는 이제 뭡니까? 이거는 2차 사회 계약을 하고 나서 생긴 문제점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2차 사회 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개별 과학자들이 극히 일부만을 담당해야 된다. 두 번째 뭡니까? 지원을 받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요컨대 2차 사회 계약은 대부분의 과학 연구 활동을 더 이상 객관적인 진리 탐구를 하는 순수한 학문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게 만들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윤 축으로 돌린 거죠. 그 결과 20세기 중반까지 널리 퍼져 있던 과학 연구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점차 사라졌다. 그리고 과학 연구의 자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과학 연구도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돼야 되고 과학자의 윤리식과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널리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뭡니까? 지금은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거지. 마지막 결론 보기 전에 우리가 본론 단계 소주제 과학 연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20세기 중반 전까지 입장과 제한해야 한다는 그 이후의 입장을 대립하고 있죠. 마지막,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과학 연구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인간 연구의 자유는 절대적인 게 아니므로 따라서 과학 연구도 사회적 규제를 일정 수준에서 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설득력 얻게 됐다. 언제? 요즘. 그러나 외부의 부적절한 간섭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할 자유 역시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기본권. 왜? 헌법에 보장되니까. 가치란 점도 절대로 쉽게 봐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절충합시다. 과학 연구의 절대적 자유냐 규제냐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사회적 공동선을 위해, 공동선 뭡니까? 온 인류를 위해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그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것인에 대해서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 사람은 자기 입장을 막 완벽하게 얘기하지 않았네. 나는 그래서 규제하자야. 나는 자유를 주자야. 뭐 이런 거 아니네. 그래서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이런 거 싫어. 그냥 자기가 확실히 자기 입장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입장은 그냥 너도 좋고 너도 좋아 이거지. 그러니까 다시 마지막 얘기하면 뭡니까? 자유와 규제를 어떻게 조화시켰는지 우리가 지혜를 모아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과학 연구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돼도 됩니다. 살상무기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인간 소외나 환경 파괴 주범이라는 거기 때문에 2차 사회계에 맺어져서요.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졌고요. 2차 사회계 영향입니다. 산학협동이라는 과학의 산업화와 상품화 가속화가 됐고요. 대부분 과학 연구활동이 이윤중대, 산업적으로 국가 경제적인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구 비밀주의가 커지고요. 수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는 거대한 연구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개별 과학자들이 연구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요. 뭡니까? 극히 일부만 담당하게 돼서, 그죠?
과학을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고요. 지원받기 위해서 비윤리적인 방법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과학 연구의 규제 및 과학자 윤리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확산되었대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국어의 힘 키우기 볼까요? 1-1번. 인간 배아 복제에 관한 연구를 둘러싼 논쟁의 이면의 자리 잡고 있는 쟁점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이겁니다. 1, 2차 사회계약 내용 정리하자. 이거는 뭐 얄짤없죠? 중요합니다. 자, 1차 사회계약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과학 연구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국가는 과학 연구 지원하고 과학자 공동체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죠? 절대 규제하지 말고 지원만 하자. 2차 사회계약은 과학의 산업화와 상품화가 가속되는 경향으로 과학 연구 활동은 산업적 이윤 증대와 국가의 경제적 제고에 기여하는 한서만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렇게 2차 사회계약으로 나타난 문제점 2가지 있었죠. 그죠? 2가지. 뭐 사실은 우리 앞에서 요것도 문제점을 해도 사실은 될 것 같은데 일단 보면 정리하면 여긴 앞에는 그거는 영향으로 끼치고 뒤에서는 이제 문제점을 던졌네요. 대부분의 과학 연구 활동이 객관적 진리 탐구하는 순수 활동으로 머물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연구 비밀주의가 커지고 복잡하고 거대한 연구 과정 속에서 개별 과학자들이 전체 연구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지원받기 위해서 비윤리적으로 행했다. 이런 얘기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니까 이건 여러분들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 깔끔하게 잘 하시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다시 이거 정리합시다. 고생 많았어요.